안녕하세요. 보유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 이직으로 고민 많으시죠? 제가 오랫동안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또 졸업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하면서 여러 명의 교사들을 관찰하고 또 면담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직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면담해 보면 총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보육 전문가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와 관련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데 너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라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지만 더불어서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힘든 걸 떠나서 내가 질병을 얻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면 좀 어떨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가나 휴식 뭐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난 좀 휴식하면서 여행도 하고 또 이 어린이집 교사 말고 다른 일도 한번 탐색해 보고 싶다. 꼭 탐색을 해야겠다, 이것도 아니고 한번 탐색해 보면 어떨까, 관심 있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로 이직 고민을 하시고, 또 그렇다면 이 본인의 고민에 따라서 이직 결정 하는 내용들이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4가지 이직과 관련된 사유와 또 그 각각의 사유에 따른 결정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어린이집 교사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로서 본인이 계속 일하고 또 직장을 이동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아동 중심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사로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항상 이 2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사유 첫 번째는요. 보육교사 및 보육 전문가로서의 발전 가능성인데요. 내가 교사라서 적성이 맞는가? 이 부분에서 아동 중심이 나오는 거죠. 내가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잘 보육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관찰했을 때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본인 스스로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교사로서 보육 전문가로서의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어떤 본인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경력이 도움이 되는가, 또는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주임교사가 되고 또 원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력 정체가 좀 있는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오래된 주임교사와 원장님이 계신데, 젊은 원장님이 계신데 내가 계속 이 어린이집에서 일해서 주임교사가 되고 원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졸업생도 있었습니다. 보육 전문가로서 발전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에 설명드리는 5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평균 재직 기간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최소 3년 이상,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분들을 선호합니다. 3년 이상 한 기관에서 근무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실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모든 환경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3년이 되지 않아도 1년을 마치고 난 후에 이동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직 여부를 결정할 때 다양한 연령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내년에 반편성을 할 때 내가 어느 반을 맡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새로운 기관에서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령을 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다양한 연령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지금 현재의 어린이집이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네, 다양한 연령을 경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현재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연령을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예를 들어서 영아반으로 구성된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아반을 고집하고 있는 선임 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유아반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어린이집에 도전하시는 것이 좋고 그 어린이집에는 꼭 몇 세 반을 모집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연령을 왜 경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사 경력이 쌓이면 결국 관리자로서 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 원장의 역할을 할 때는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연령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됐을 때 다양한 연령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평가제 관련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어린이집이 내년에 평가제를 진행한다면 그 평가제를 마무리하고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올해 평가제를 진행했다면 또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평가제를 경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꼭 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결정한 분들이 있다면 내년이나 최소한 내후년에 평가제를 진행할 어린이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네요. 평가제 힘든 거니까 피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평가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사의 전문성도 향상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후에 보육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갈 때 평가제를 경험한 것은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평가제를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경력이 높아질수록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동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이 높아진 교사에 대해서 인건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면에서 다소 여유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게 되면 나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공개 채용할 때 또는 위탁 심사를 할 때 국공립 교사로서의 경험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직장 어린이집에서 내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도 괜찮지만 경력이 3년이나 5년 정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운영자, 즉 원장이 될 가능성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 원장의 입장에서도 경력이 너무 많은 교사는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력이 5년 이상 된 분들이라면 그리고 보육 전문가로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동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합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서 필요한 보육 스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구청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많은 보육 관련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수상 실적을 쌓는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사례들을 잘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거나 이런 스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보육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원 가고 싶어요, 교수님? 이런 질문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원 좋습니다. 근데 대학원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보통 점수예요. 대학원을 진학해서 졸업했다는 것은 교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올라갔다, 향상되었다. 이 부분은 다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원장님 입장이나 요가센터의 센터장 입장에서 보면은 고학력이라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석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학력자들에 대해서는 그 복지나 또는 뭐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고학력자들은 아무래도 대졸자에 비해서는 이동을 쉽게 선택을 좀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본인이 이러한 고학력으로 인한 부담, 고학력과 연령이 높아지는 걸로 인해서 운영자가 부담을 느낄 것을 상쇄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저는 현장 감각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라면 대체교사, 방학 동안에 대체교사를 권장하고요. 야간에 교육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라면 낮 동안에 보조교사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간을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네, 이 어린이집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원 진학이라면 또 전공을 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보육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면 유아교육이나 아동복지나 아동학 전공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보육교사를 경험이 있고 내가 학부에서 이미 자격증을 취득했고 유아교육과를 나왔고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서는 뭐 아동 상담이나 뭐 놀이치료나 이런 부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 싶다면 그 해당 과를 졸업한 다음에는 아동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로 직업이 전환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동 상담이나 놀이치료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육 전문가로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고 현장에서는 이 전문 영역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육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아동학이나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직을 고려하는 사유는 정신 및 정서적 사유입니다. 보육 업무가 저한테는 잘 안 맞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평가제 등 행정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또 여러 교사들과의 역할 분담을 하는데 항상 제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맡은 일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 교사가 어린이집에 없어서 힘들어요. 또는 원장님하고 교사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원장님은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저의 메이트 교사는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또는 저를 힘들게 하는 학부모님이 계세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머님 주장만 하세요. 이런 그 정신적, 정서적인 사유로 이직을 고려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적, 정서적 사유로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직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들과 보육하는 시간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힘들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아동 중심 키워드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이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본인의 적성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이직 여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적성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주변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이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보육 업무가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보육 업무가 아니라 다른 주변의 것들 때문에 보육 업무도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행정 업무, 역할 분담, 원장, 동료 및 학부모와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모든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문제 및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업무로 인해서 힘들다면 이동한다고 해서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최대한.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동료 교사나 주임 교사나 원장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불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등이 너무 심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네, 그렇다면 이직을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과도한 그것이 내 문제가 됐던 동료 문제가 됐던 원장님 문제가 됐건 학부모님의 어떤 문제가 됐든 내 잘못이 분명히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변에서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또는 그들의 어떤 특성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상처받고 힘들다. 그리고 이걸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이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동일한 문제 및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나 해결하는 시간, 해결이 되는 시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을 선택해도 괜찮고 다만 이직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 좋겠죠. 근데 아쉬운 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직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없죠. 좀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세 번째로 이직을 고려하는 사유는 육체적 힘듦 및 질병 발생입니다. 먼 통근 거리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힘듦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육 업무로 인해서 허리나 손목을 자주 쓰니까 이로 인해서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죠.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성과 관련된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육 업무가 내 적성에 맞는지, 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딜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고통, 힘듦을 주변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때 두 가지 키워드로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직업에는 육체적 힘듦이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일하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고 참고로 보육 경력이 많아지면 신체적 힘듦과 관련한 노하우는 생긴다. 이렇게 경력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질병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통근 거리는 중요합니다. 취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변수입니다. 특히 우리는 당직 근무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근 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3, 40분 이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취업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니, 다른 직장들은 서울에서 예를 들어 거주한다면 평균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왕복으로 2시간이 기본인데 왜 어린이집은 다른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어린이집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직 근무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은 많이 있습니다. 그쵸?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굳이 멀리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잘 고려를 하시라는 거고요.
만일에 통근거리가 고민이시라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이직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력서상에 내가 2년 근무하고 이동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사로 인해서 뭐 결혼으로 인해서 통근거리가 멀어서 이동했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사유는 휴직 및 다른 진로와 관련된 것입니다. 보육 이외에 다른 것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하는데 또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또 심각한 질병이 걸렸는데 내가 좀 직장을 그만두고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나 좀 쉬고 싶어요. 나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요. 또 나의 어떤 세계관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도 좀 멀리 가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대학 공부까지 하시고 지금도 몇 년 동안 보육교사로 일하시면서 커리어를 쭉 쌓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다른 진로를 가신다면 고민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럼 도전하세요.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선생님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인생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노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쪽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미 과포화 상태라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판단해서 2, 3년 내에 보육 현장으로 돌아오시라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보육을 떠나면 다시 적응하는 데 너무 어렵고 이제 어린이집에 취업하고 싶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베스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보육 현장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신 거 또 열심히 일하신 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장에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정사와 관련해서 일과 가정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항상 여성들에게 본인의 일이나 커리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기를 권장드립니다. 육아휴직 같은 걸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 및 여행,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그만큼 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휴식과 여행 좋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의 휴식은 재취업을 좀 어렵게 한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직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 자신을 위해서 현재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또 현재 어떤 선택을 해도 필요하다면 미래에 변경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념 및 가치, 가족관계,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 등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나 보육 현장 및 보육 직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 보육 현장의 특성과 보육 직무의 특성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들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